모델링 실습에 앞서서 메시 에디팅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여러 오브젝트들의 위치, 각도, 크기를 설정해서 장면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에디 모드에서는 선택한 오브젝트의 내용물, 즉 메시, 커브, 본 같은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뷰포트 모드에 있든지 탭키를 누르면 에디 모드로 토글됩니다. 좌측 상단의 뷰포트 모드나 컨트롤 탭키로 파일 메뉴를 열어서 에디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종류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디 모드로 들어가면 여러 오브젝트를 함께 에디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브젝트 사이의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메시를 선택하고 해제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오브젝트 선택과 동일하지만 에디 모드에서만 가능한 기능도 있습니다. 에디 모드에서는 좌측 상단의 메시 셀렉션 모드에서 메시를 선택하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 엣지, 페이스 선택 모드가 있고 키보드 상단의 숫자키 1, 2, 3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 모드를 선택하면 메시를 버텍스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버텍스 2개를 선택하면 엣지가 선택되고 3개 이상을 선택해서 페이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엣지 모드에서는 엣지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페이스 모드에서는 페이스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겠죠. 뷰포트 우측 상단의 엑스레이 모드 아이콘을 켜면 가려진 메시를 투과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Alt-Z로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박 선택 툴로 메시를 선택할 때에는 이 엑스레이 모드가 켜졌는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메시 선택 해제 방법은 오브젝트 모드와 동일합니다. 메시 선택은 좌클릭, 여러 대상을 선택하려면 Shift 좌클릭, 그리고 전체 선택은 A였죠. 모든 선택을 해제하려면 빈 공간을 좌클릭하거나 Alt A 또는 AA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박 선택은 B를 입력하고 좌클릭 드래그, 제외는 중클릭 드래그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모드가 켜져 있어야 가려진 메시도 선택되겠죠. 서클 선택 툴도 오브젝트 모드와 동일합니다. C를 입력해서 서클 선택 모드로 간 다음 좌클릭 드래그로 선택하고 중클릭 드래그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서클의 크기는 마우스 휠로 조절할 수 있고 서클 선택 모드에서 나가려면 Escape 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에디 모드에서만 가능한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된 메시 조각을 한 번에 선택하려면 마우스 커서를 대상에 두고 L을 입력하면 됩니다. 선택을 확대하려면 Ctrl 플러스, 선택을 축소하려면 Ctrl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됩니다. 한 점을 선택하고 다른 점까지 최단 경로를 선택하려면 Ctrl 좌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루프를 선택하려면 Alt 좌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나 엣지 모드에서는 엣지 루프가 선택되고 페이스 모드에서는 페이스 루프가 선택됩니다.
메쉬를 숨기거나 보이는 방법도 오브젝트 모드와 동일합니다. 선택한 메쉬를 숨기려면 H, 모든 메쉬를 보이려면 Alt H, 그리고 선택한 메쉬를 제외하고 숨기려면 Shift H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메쉬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안에서 메쉬를 추가하려면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Shift A를 입력한 다음 메쉬의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의 메쉬를 복사하려면 복사할 부분을 선택한 다음 Shift D를 입력하고 배치하면 됩니다. 메쉬를 삭제하려면 선택한 상태에서 X 또는 Delete 키를 입력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메쉬를 삭제하는 옵션은 자주 사용할 옵션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연결된 페이스 몇 개를 선택하고 각각의 옵션으로 삭제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인 버텍스, 엣지, 페이스 삭제를 선택하면 해당 요소가 삭제되고 하위 요소도 함께 삭제됩니다. 버텍스 삭제를 선택하면 선택한 버텍스가 모두 삭제되고 해당 버텍스가 포함되었던 연결된 요소들도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엣지 삭제를 선택하면 선택했던 엣지와 그 엣지를 포함했던 페이스, 그리고 해당 엣지에만 종속되었던 버텍스가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부분과 연결된 버텍스는 삭제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 삭제를 선택하면 선택한 페이스와 그 페이스에만 종속되었던 엣지 버텍스가 삭제되겠죠. 그리고 연결된 부분의 버텍스, 엣지, 페이스는 삭제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삭제 옵션이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쉬워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삭제 옵션도 살펴보겠습니다. Only Edge and Face를 선택하면 선택한 엣지는 모두 삭제되고 해당 엣지가 포함되었던 페이스도 삭제되지만 버텍스는 남아있게 됩니다. Only Face를 선택하면 선택한 페이스만 삭제되고 엣지와 버텍스는 모두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할 옵션인 엣지 루프 삭제도 알아보겠습니다. Alt 좌클릭으로 엣지 루프를 선택한 다음 삭제, 엣지 루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대로 남고 해당 엣지 루프만 삭제됩니다.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거나 분리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려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함께 선택한 다음 Ctrl J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선택한 오브젝트, 즉 액티브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나머지 오브젝트들이 병합됩니다. 그리고 메쉬의 일부를 별도의 오브젝트로 분리하려면 에딧 모드에서 메쉬를 선택하고 분리, P, 셀렉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에딧 모드에서는 기존의 메쉬 구성 요소는 그대로 두고 메쉬의 형태만 변형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추가해서 메쉬의 구조를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메쉬의 형태만 변형시키는 메쉬 트랜스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쉬의 구성 요소를 이동, 회전, 스케일하는 방법은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동은 grab, G, 회전은 rotate, R, 크기 조절은 스케일, S로 할 수 있었죠. 특정 방향으로 트랜스폼하는 방법도 오브젝트 트랜스폼과 동일합니다. 월드 XYZ축을 기준으로 트랜스폼을 하려면 GRS 다음에 XYZ를 입력합니다. 오브젝트 자체의 방향을 기준으로 트랜스폼을 하려면 GRS 다음에 XX, YY, ZZ를 입력하면 됩니다.
미세하게 트랜스폼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고, 스냅 모드로 트랜스폼하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됩니다. 에디 모드에서만 가능한 트랜스폼 기능도 있습니다. 버텍스나 엣지를 선택하고 GG를 입력하면 메쉬가 연결된 엣지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기존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버텍스나 엣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트랙볼 회전 RR은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가능한 기능이었죠. 트랜스폼과 관련된 설정들 역시 오브젝트 모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모드는 트랜스폼의 기준 방향을 설정하고, 피벗 포인트는 트랜스폼의 기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 모드에서는 트랜스폼의 대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쉬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트루드 기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장시킬 메쉬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1을 입력하면 선택한 부분이 연장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좌클릭을 하던가 우클릭으로 이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 우클릭으로 취소를 하면 추가된 메쉬는 않고 이동만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익스트루드 자체를 취소하려면 언두, 컨트롤 Z로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툴바의 익스트루드 툴을 누르면 단축키만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각형으로 연결된 페이스 루프에 라인을 추가하는 루프 컷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R을 입력하고 마우스 위치로 컷을 추가할 대상을 선택한 다음 휠로 컷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좌클릭으로 루프 컷을 추가하거나 우클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루프 컷이 추가되었으면 다시 마우스로 움직여서 컷의 정확한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클릭으로 위치를 선택하거나 우클릭으로 중앙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보통 루프 컷 하나만 추가할 때는 컨트롤 R, 대상의 좌클릭, 우클릭으로 중앙에 배치하면 됩니다. 참고로 루프 컷을 실행한 다음 오퍼레이터 패널에서 컷 수나 컷의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베벨은 메쉬 모서리에 라인을 추가해서 깎아낸 형태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엣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B를 입력한 다음 너비를 설정하고 휠로 라인의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좌클릭을 입력해서 확정하거나 우클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실행한 후에 오퍼레이터 패널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병합은 선택한 메쉬를 하나의 버텍스로 합치는 기능입니다. 합칠 메쉬를 선택한 다음 M을 입력하고 병합시킬 위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센터를 선택하면 선택한 메쉬의 중앙에서 병합되고, 커서를 선택하면 3D 커서의 위치에서 병합됩니다. 퍼스트를 선택하면 처음 선택한 버텍스의 위치에 병합되고, 라스트를 선택하면 마지막에 선택한 버텍스의 위치에 병합되겠죠. 바이 디스턴스 옵션은 약간 다른 기능으로 일정 거리 내의 근접한 버텍스를 각각 합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루프 컷으로 엣지 루프를 더한 다음 지지로 슬라이드해서 기존의 엣지에 겹쳐 보겠습니다. 루프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겹친 상태로 있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진 메쉬를 제거하려면 겹쳐진 부분을 선택하고 머지, M, by distance를 선택해서 각각 합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메쉬를 분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분리할 메쉬를 선택하고 Alt M, 셀렉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부분의 연결이 분리됩니다. 머지 바이 디스턴스로 다시 연결할 수도 있겠죠. 메쉬의 일부만 분리해서 구멍을 만드는 기능도 있습니다. 버텍스나 엣지를 선택하고 V를 입력합니다. 좌클릭으로 위치를 확정하거나 우클릭으로 이동을 취소할 수 있지만 분리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Ctrl Z로 취소해야겠죠. 참고로 V를 입력할 때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분리되는 엣지가 결정됩니다. 분리된 버텍스를 엣지로 연결하거나 베이스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버텍스를 2개 선택한 상태에서 F를 입력하면 엣지로 연결됩니다. 버텍스를 3개 이상 선택하고 F를 입력하면 베이스가 생성됩니다. 두 개의 삼각형을 선택하고 F를 입력하면 쿼드, 즉 사각형으로 합쳐집니다. 지금까지는 에딧 모드에서 실제 메쉬를 에디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메쉬 에디팅이 아닌 방식으로 메쉬를 생성하고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퍼티스 에디터를 소개할 때 언급했던 모디파이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메쉬를 다양하게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에딧 모드에서 메쉬를 에디팅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고 수정하기도 번거로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디파이어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메쉬를 변경하는 대신 모디파이어의 설정을 조절해서 메쉬를 추가하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모디파이어로 추가되거나 변형한 부분은 언제든지 간편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모디파이어 몇 가지만 예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디파이어들은 실습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 위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미러 모디파이어는 대칭 형태의 모델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디파이어입니다. 메쉬의 절반을 삭제한 다음 미러 모디파이어를 추가하면 메쉬의 절반만 만들어도 대칭 상태의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기준으로 대칭 메쉬가 생성되지만 다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XYZ축 설정으로 대칭 메쉬를 생성할 방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X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오리진을 기준으로 오브젝트 자체의 X축 반대편에 동일한 메쉬가 생성됩니다. 만약 모든 방향으로 대칭이 모델을 제작한다면 8분의 1의 메쉬만 남기고 나머지는 XYZ축을 모두 켠 미러 모디파이어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Solidify 모디파이어를 이용하면 평면의 메쉬에 두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옷이나 판같이 두께가 일정한 모델을 제작할 때 유용한 모디파이어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평면 메쉬로 클로즈 시뮬레이션을 하고 솔리드 모드로 두께를 더할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설정에서 두께나 생성할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버텍스 그룹을 사용하면 각 부분의 두께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ubdivision Surface 모디파이어는 부드러운 곡면의 모델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모디파이어입니다. 부드러운 곡면을 모델링하려면 많은 메쉬를 써서 모델의 각진 부분이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메쉬의 양이 늘어날수록 파일이 무거워지고 작업량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모델을 제작할 때는 실제 메쉬는 비교적 단순한 상태로 유지하고 Subdivision 모디파이어로 부드럽게 분할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Subdi 모드의 문제는 모든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날카롭게 만들려는 부분에 엣지를 추가하고 밀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엣지가 밀접할수록 섭디 모드가 적용되었을 때 해당 부분이 더 날카롭게 유지됩니다. 섭디 모드를 사용해서 유기적인 형태의 모델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고 날카로워야 할 부분에만 메쉬를 추가하고 부드러워야 할 부분에는 최소한의 메쉬만 남겨서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벨 모디파이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쉬 에디팅에서도 컨트롤 B로 선택한 엣지에 베벨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쉬 에디팅 방식은 한번 추가하면 취소가 어렵고 베벨의 너비 같은 설정을 변경하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전체에 베벨을 추가하려면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모디파이어 설정으로 베벨의 크기나 라인 수, 곡면의 형태까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쉬 에디팅의 베벨처럼 특정 엣지에만 베벨을 더하지는 못하지만 기준 각도를 설정해서 베벨을 적용할 대상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디파이어는 X 버튼을 눌러서 취소할 수 있고 메뉴에서 어플라이를 클릭해서 실제 메쉬 상태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메쉬 상태로 적용하면 되돌리기는 어렵겠죠. 이상으로 기본적인 메쉬 에디팅 방법과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에서 배운 기능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의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